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거는요, 기존의 사건하고 좀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환경이나 부동산이나 건설 사건들 관련된 민사 사건을 주로 얘기를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형사 사건. 형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검사가 나를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제가 피해자인 경우에 나 가해자를 이제 고소하는 거고, 기소한다는 거는 이제 검사가 재판에 그 피고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하다가 검사가 기소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기도 해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하차도 지붕 공사를 하는데 거기를 건너가다가 추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유족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당연히 뭐 고소도 했고, 그다음에 또 워낙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 수장이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현장을 좀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 수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게 됐죠. 근데 얼핏 보면 이게 그냥 공사 현장을 잘못 관리한 소장의 책임, 개인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게 회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분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현장 수장도 책임이 있다. 현장 수장을 고용했던 회사가 책임이 있다라는 소송이 들어올 게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건이고 걱정도 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망자랑 뭐 합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한번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사장에서 사람이 다쳤어? 그리고 거기 사망사고가 났어?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법, 뭐 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 그 신문에서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너무 유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사망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어떤 그 현장을 책임졌던 어떤 소장도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현장이냐면, 여기 김포시에 있는 이 지하차도 지붕 공사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돼가지고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데, 3차선, 양쪽에 3차선 도로가 있고,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위에 그 지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이 부분을 이 점검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지붕 공사를 하는데, 여기 추락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요 위치에 그 방음판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딱 공사를 해오는 과정이었죠. 방음판을 설치를 해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 점검로 바로 옆에 방음판이 미설치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로 추락을 하신 거예요. 사고 현장이 여기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었고요. 여기 횡단보도,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분이 여기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호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방호벽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 난간도 있었는데, 여기를 이 사람이 새벽에 12시쯤 넘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술을 드시고, 술이 좀 취하신 상태였죠. 이걸 가지고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당연히 무슨 이분이 잘못한 거 아니야? 술 드시고 여기를 갖다 왜 넘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검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그 현장을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현장 소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억울해. 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바람에 회사도 뭐 퇴사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나중에 회사가 현장 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또 이해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쟁점은 뭐였냐? 공사였냐? 관리 책임비 안전조치 의무 범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가 6차선 도로였는데 무단횡단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호벽도 있었고 경범등 설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장 수장은 업무상 주의용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검사 주장은 뭐라는 거냐면 검사는 만약에 이 지하차도 높이가 7m 높이의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붕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더 경광등이라든지 아니면 출입 금지판들을 설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건너가다 보니까 7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져.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법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주장했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게 이게 소음 공사를 해오던 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도로였어? 일반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포장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지하 공사를 하다가 도로에 철판을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차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거기 맨홀을 만약에 뚫어놨다거나 아니면 방호벽으로만 쳐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만 그쳤다 그러면 거길 지나가다가 빠졌을 때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했던 거 뭐냐면 여기는 지상과 다르다는 거야. 지상은 누구나 그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지만 여기는 그 지하에 소음 공사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위로 지나갈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도 여기 살펴보신 것처럼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 가운데가 비어져 있었던 부분이고 이 지하 차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횡단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 주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밤낮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감시할 수도 없고 공사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만약에 방호벽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경광등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다 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법원에서는 뭐냐면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게 모든 동일하게 적용할 건 아니다. 공사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과연 일반인이 여기 사고 현장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또 항소했어요. 그래서 물론 항소심에 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유족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의 가족들이 보는 생각, 본인이 보는 생각, 검사가 보는 생각, 변호사가 보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회가 아시겠지만 대법원장 탄핵,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탄핵 사건 때문에 정신없고 서로 싸우고도 있는데 이런 현실이 안타깝죠. 이 사법부의 신뢰가 깨지면 이런 판례도 못 믿는 거야. 어쨌든 사법부의 신뢰는 좀 높아져야 될 필요는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무조건 판사 판결이 옳다. 그러니까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형사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원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피고인은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너무 이 권위주의 시대나 이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여서 처벌을 한 그런 역사의 어떤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고인,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두고 죄형법정주의를 둔 거거든요. 9명의 범죄자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또 형사소송법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우리도 좀 서로 승복하는 문화가 좀 빨리 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